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 48%인 1,794만 명으로 줄어 국내 총 생산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39%가량 수준인 11만 명을 가까스로 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령 인구는 지금의 43%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빠른 고령화 속도로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지금의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 부양 부담이 4.5배나 급증합니다. 정부의 저출산 지출에서 현금 보조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14.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선진국들처럼 아동수당이나 출산보조금 등 현금 보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임산부가 병원을 가야만 또는 출산 휴가를 내야만 이런 그 조건을 맞춰야만 그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혜계층으로 도달하기까지 누수가 많습니다. 낡은 수도관처럼. 나라 멸망급 저출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지원이거든요. 직접 지원. 간접 지원을 하면은 중간에서 돈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기부를 했어요. 1,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해서 그 장애 아동들 그리고 에이즈를 걸린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에이즈 걸린 아이들, 또 고아들, 그리고 그 가난한 소수민족 아이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직접 지원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간부들이 다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설마 인민을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아동 그 발달 재활 서비스 이 바우처 제도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아동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얘기했어요. 부모한테 직접 지원해줘라. 그런데 정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직접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그 돈을 딴 데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자기들이 딴 데 쓰면서 왜 부모님들한테 딴 데 쓴다는 얘기를 합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정제로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할 때 그 바우처 기간을 지정을 할 때 그 각종 거기서 이제 비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정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접수를 했는데 심사위원이 글쎄 다른 그 신청한 기관의 대표였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만 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하니까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서류를 빨리 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복지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얘기가 교수님 진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뭐 이렇게 각종 단체하고 구청장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 예산을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종 허가제, 지정제 다 폐지해야 됩니다. 직접 지원해야 돼요. 직접 지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라든지 또는 각종 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라든지 뭐 아동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부모한테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무슨 바우처 기간을 지정한다 그래갖고 거기에 공무원이 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심사한답시고 뭐 이것저것 막 심사를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뭐 지정하기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또 각종 그 카드를 만들어내고 또 그 기계 카드 결제하는 기계를 만들어내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아이를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들을 재활하는 게 아니라 사무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그거 결제해주는 직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나라 멸망급 저출생이 지금 작년에 예산이 40조였어요. 40조. 그리고 출생 수가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한 명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27만 5,815명이었습니다. 27만 5,815명 나누기 하면은 한 명당 1억 4,500만 원
예? 1억 4,500만 원을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았어요? 물어보세요. 받았어요? 제가 아이 둘을 성인까지 키웠습니다. 예?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둘째는 이제 군대 갈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교 휴학하고.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정말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그 병원부터 유치원, 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생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생존 위기. 그러니까 후손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후손보다 더 자기의 생존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 이거 출산 포기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출산을 포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일과 육아가 병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용, 결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야 내가 진짜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살려고 너를 편하려고 애 안 낳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제가 이걸 생존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게요. 그래서 나라 멸망급 저출생인데 40조 나누기 27만 5,815 하면은 1억 4,500만 원씩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직접 지원 안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간접 지원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필요하죠. 또 간접 뭐 연구한다 그러고 또 연구비가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보육료는 오히려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 사회위원회가 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접 지원해 주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 예산을 40조를 어디다 쓰냐면은 이 40조를 쓰는데 이렇게 그 기준을 약간 좀 비구체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래 요거랑 연결시켜 가지고 뭐 요것도 지원해 주고 저것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저것도 지원해 주면 돈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울고 싶습니다. 지금 울고 싶어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거 직접 지원하지 마세요. 간접 지원해서 연구비도 좀 이렇게 쓰고 또 조사도 하는데 좀 쓰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애매하게 돈을 지원하는 걸 만들어서 그 돈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엄마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면 저 사람들이 엄마들이 애들한테 안 쓰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나쁜 놈인 거예요. 그쵸? 요것도 악의적으로 편집해갖고 요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심이 없는 사람이면은 직접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를 아동 발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길래 그거 줬어요. 제가 이거 국회에서 꼭 발의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저는 사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지원해 주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문제인데 직접 지원 안 해주고 간접 지원하면서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직접 지원해줘라. 앞으로 장애아동 발달재활 또 현장에 계신 분들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장애아동 부모님들, 유아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유아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바우처가 있어요. 또 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가 있습니다. 이거 직접 부모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 배당 지원금으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지원하면서 이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산하신 분들한테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냐면은 보세요. 허경영 후보가 간접 지원합시다 그러면 전 지원 안 합니다. 근데 직접 지원하면 되는데 이거를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직접 지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허경영 후보가 국민한테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 가야 한다. 국민한테 직접 가야 한다. 예?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 말 100% 맞습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직접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허경영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심 없이 국민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을 만드는가? 그렇게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러면 전 또 지지할게요. 그런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허경영 후보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전화통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 일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필요하다, 대한민국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책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세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모님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출생하신 분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거를 그동안 헤쳐먹었던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인태 빨갱이다. 네? 정인태 뭐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전화해가지고 저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전라도다, 뭐 별의별 뭐 장애인 앵벌이를 시켰다, 뭐 사기꾼이다, 사이비 청년들을 사이비 종교로 몰고 가는 그런 뭐 전도사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직접 지원해주는 이 사심 없는 정책을 구현하고 이걸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간접 지원합시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자기들이 헤쳐먹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욕을 해대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되겠습니까? 진짜 이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진짜 악의적으로 편집하지 마시고 좋게 진짜 국민들한테 편집해갖고 계속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은 그게 진짜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10원도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가정, 대한민국 어린이, 대한민국 엄마들, 아빠들, 또 대한민국의 미래,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심 없이 제 말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